여- 여러 가지 부등식 연습 문제 24번부터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실수 ABC에 대하여 다음 항상 성립하는 것은이라고 하는 물음이야. 자,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 주목하시고 1번입니다. 1번 AC가 BC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느냐 모양새 살펴보고요.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하는 거야. C로 나누었네요. 그렇다면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니까 1분의 C를 곱했다는 소리고, 아니 C분의 1을 곱했다는 소리고, C분의 1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C분의 1이 양인지 혹은 음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느냐, 없다면 두 가지 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B가 더 큰 경우도 있다 라고 판단하니까 틀렸습니다. 잘 안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돼요. 발례를 듣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A가 있고 뭐가 있냐면 B가 있어. 각각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 그렇죠, 거꾸로 됨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마찬가지 살펴보면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주어진 식의 모양 다리를 잘 살펴보면은, 그렇지, 1분의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마술적인 방법은 뭐냐? 그렇지. C의 제곱을 곱하는 것이고, C의 제곱을 갖다가 무언가를 곱했을 때 부등호가 유지가 된다는 사실은 C의 제곱이 보다 0보다 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C의 제곱은 0보다 크니 0보다 크지 않지요. 0하고 크거나 같아요. 그렇다면 C의 제곱이 0인 경우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 단 뭐가 됐어요? C가 0이 아니네요 라고 하는 거에서 C의 제곱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2번은 맞아요. 3번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갖다가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 양변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되겠지? 그렇지. 양변에다가 C의 제곱분의 1을 갖다가 곱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누기라고 하는 기호는 초등학교 이후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단은 곱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양수잖아. 따라서 1A, 1B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A하고 B 요런 꼴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해봐야 돼. 무슨 짓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오지?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부등호에서 큰일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돼. 무엇을 곱한다고요? AB가 AB를 갖다가 곱하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곱했을 때 이쪽에 AB를 곱했을 때 좌변은 뭐가 되느냐라면 B가 될 것이고 우변은 뭐가 되느냐 A가 될 것이고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렇다면 AB가 항상 양수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 조건이 주어진 문제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 얘가 숨겨져 있을 때 어렵다고요. 근데 여기 숨겨져 있지 않잖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 3번은 몰라요야. 몰라요니까 틀렸지. 물론 필요하다면 발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 B는 C제곱보다 크냐라고 하는 관점에, 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 그럼 C제곱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 자, C제곱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A가 뭐보다 커? C보다 크고요. B가 뭐보다 커? 그렇지. C보다 크니까 냅다 곱한다고요. 냅다 곱하면은 A, B는 C제곱보다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등호의 관점이 유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인데,
부호가 바뀔 수가 있잖아. 어떻게 되는 경우 부호가 바뀌냐면 그렇지. 음수인 경우 부호가 바뀌게 된다고. 이 관점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요. 이 식 또한 매우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수학적 안목도 길러야만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려요. 4번이 틀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안 되는 경우는 반례를 찾으면 돼.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단 말이야. C제곱은 얼마예요? 9고요. AB는 얼마예요? 2잖아. 부동의 방향이 바뀌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됐지? 5번입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닐 거야. 5번 보도록 하죠. A가 B보다 크고요. 그것이 0보다 커요. A, B가 B보다 크냐라고 하는 관점이야. 자,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A, B가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B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저기에도 없단 말이지. 그럼 A, B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에다 무엇을 곱해야 되냐면 B를 갖다가 곱해야 되는데 B가 양수니까 A, B가 B 제곱보다 크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유추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B라고 하는 A, B를 곱했을 때 B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됩니다. A가 있고요. 뭐가 있어? 그렇지. 1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 그렇지. B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 0이 있는 경우야.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다 냅다 B를 곱하면 A, B는 뭐가 되느냐? B보다 크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1이 여기에 있는 경우야.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0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다 무엇을 갖다가 곱할 거냐면 B를 곱할 거야. 그렇다면 B가 될 것이고요. A에다 B를 곱할 것이고 부동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실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5번은 틀렸지만 너희들의 사고 과정에서 주어진 식을 갖다가 요 따위로 계산해서 맞겠거니 라고 생각했다가 일이 크게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부분 조심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이야.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있고요. 해가 2분의 1보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요 따위로 생겨 먹었고 해가 2분의 1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을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A하고 B의 관계식을 찾아서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고 대입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여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항 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의 해가 이렇게 되기는 최종적인 가정은 x는 a 더하기 b가 있고 a가 있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 말은 a 더하기 b가 뭐라는 소리야? 음수라는 소리고 주어진 결과물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소리는 a는 뭐야? 그렇지, 음수라는 소리지. 이 관심을 가져야 돼. 이 관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하면 이 a는 뭐가 되느냐면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a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음수라고 했어요. 음수. 됐니? a가 음수니까 주어진 부등식을 갖다가 해당되는 것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뭐라고? 그렇지, 음수라고요. 따라서 ax가 b보다 클 때 b는 뭐가 되냐면 a가 되니까 x는 뭐가 되느냐면 a분의 a를 나눈 결과인데 a가 뭐라고? 음수잖아.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만하죠? 자,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요 따위로 생겨 먹었네. 요 따위로 몇 차 부등식이에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1차 부등식이네. 해가 있네요. 해가 있을 때 부등식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여기에 겁먹지 마시고 자, 뭐지? 막 풀면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히 풀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수학적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관한 1차 식이 이항 정리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자, 2a 플러스 b. 부동호의 방향을 살펴보니까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추가되냐면 그렇지. 분모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어진 값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5.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a하고 b의 관계식을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12A 플러스 6B는 뭐가 돼요? 5A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홀라당 넘어가고 홀라당 넘어가니까 그렇지. 7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6B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7분의 6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A가 뭐라 그랬니? 양수라고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기호가 있네.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A 더하기 B의 X가 A 더하기 3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A로 표현하든 B로 표현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A가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7분의 6B가 나왔으니까 A에다 그걸 호라당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 일단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그렇지 7분의 B 이렇게 될 것이야. 대입했어요? 대입해서 암산 7분의 B X가 자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 여기다 홀라당 대입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이 숫자가 해괴망측하게 나오네. 숫자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어디 갔냐 안 보이네. 몰라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이거 마이너스 7분의 6B 플러스 3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오는가 이거 7분의 21 15냐 15B 뭐 이따위로 나오나요? 이따위로 나오겠지. 그래도 7하고 약분되는 건 크게 무리가 없고요. 따라서 X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X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15 이렇게 되는데 B가 뭐라고요? B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음수인 걸 확인했잖아. B가 뭐라고? 음수인 걸 확인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뀌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갖다가 천천히 풀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빠를 수 있어요. 말도 더럽게 빠르기 때문에 빠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6번입니다. 자, 26번도 살펴보도록 하죠. 26번. 부등식 몇 차 부등식이냐면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랬습니다.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떠한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매우 특별한 경우만 있겠죠. 그 경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0 곱하기 x 틀렸어요. 지워져 AX가 B보다 작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꼴이거나 이런 꼴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 말은 A라고 하는 것이 이런 꼴이 되기 위해서는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런 꼴이 안 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없잖아. A가 어떤 경우밖에 될 수가 없냐면 0인 경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에 따라서 0 곱하기 X가 이런 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결과는 뭐냐면 0이고 0이 무엇보다 작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니까 0인가요? 아니면 0보다 작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은요 0보다 작습니다. 반드시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꼭 확인하시고 문제를 접근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 됐네.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A-BX가 있고요. 홀라당 넘어가는데 지장 없겠지? 그렇지. 2B-A라고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관점에서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자,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0이니 아니지. 0보다 작니? 라고 해서 0보다 작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따라서 확인해 보면 A는 뭐가 돼요? B가 되고 따라서 EB-A는 어떻게 돼? 0보다 작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해 보면은요. 홀라당 대입하니까 B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B를 홀라당 대입했어. 그럼 B는 0보다 작게 될 것이고요. A하고 B가 같으니까 A는 뭐가 돼? A도 0보다 작게 됨을 부호를 갖다가 판정했네요.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두 가지 식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문제를 갖다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A에다가 B를 대입할 거야. A에다 B를 대입하니까 주어진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bx. 됐니? 마찬가지로 B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b. 됐어요? 자, 이게 0보다 클 것이고, 이것저것 정리하면 마이너스 2bx는 5b.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b분의 5b 이렇게 되겠네. 약분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나 뭐 계산 틀린 것 같다. 꼭 이런 식으로 계산 틀리면 안 돼요. 4되고 4되고 4되니까요.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과정이지. 자, 쫓아오다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주어진 조건의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경우인지를 갖다가 인지하시고, 수학적 개념입니다. 그것을 내가 해당되는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충분히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7번입니다. 자, 27번 문제도 보도록 하죠. 자, 부등식이 있네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해가 요 따위로 생겨 먹었대요. 뭐 간단히 푸는 방법은 대입하고 대입해가지고 A, B에 관한 방정식 풀어서 해결하면 가장 빠릅니다. 조건 까먹으면 안 돼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관점 이해하시고요.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풀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B가 있고요. AX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자, 참고. 자, 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B는 어쩔 수 없이 양수여야 돼요. 어떻게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면 해가 있겠니? 자, 이거는 헛소리였고요. 헛소리는 아니고 수학적 아이디어였고요. 자, 살펴보면은 요새 이렇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1 넘어가고 A로 나눠주니까 1 넘어가고 A로 나눠졌어요. 근데 A가 뭐라고? 음수라고요. 바로 갑니다. B-1 나누기 A 됐어요.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나누기 A. 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갈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 값이 얼마라고? 그렇지. 마이너스. 이 값이 얼마라고? 5 해서 A, B에 관한 방정식 두 개를 찾았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B-1은 뭐야? 마이너스 A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뭐야? 5A. 이렇게 되겠네. 자, 방정식 풀어가지고요. 문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는 꼭 해줘야 돼. 마무리는 반드시 해주는 버릇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래. 자, 부등식이 있네요. 해가 A부터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상수 A 더하기 B의 값을 갖다가 구하. 이것도 마찬가지죠. A 더하기 B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에 관한 방정식 두 개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풀었고, 아이, 뭐야. 근데 문제 할게 뭐야. 자, 조금 막 구할게, 막. 자, 막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구할게요. 막 구한다. 이거야. 무엇을 막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래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자, 잘 쫓아오세요. 그래프. 주어진 식은 몰라요. 절대값이 있는 식이란 말이야. 절대값을 베끼면 몇 차식? 1차식. 1차식을 표현한 뭐야? 직선. 직선은 뭐예요? 한 점과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 기울어진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그래프를 갖다 그리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점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다고. 자, 나는 무엇을 대입할 거냐면,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이놈은 뭐가 돼? 0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이놈은 뭐가 돼? 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가져요? 그렇지. 4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고. 그 다음에 대입하고 싶은 숫자는 뭘까요? 그렇지. 나는 1을 대입할 거야. 왜요? 생각해봐. 1을 대입할 거야. 계산이 간단하니까. 1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얘가 뭐가 돼? 0이 되겠지. 1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요? 6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 점이 뻑 찍힐 거라고. 여기 65 찍힐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소리는 여기에 있는 부호가 반대가 되고, 이거 안 보여. 여기에 있는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기울기가 뭐야? 음수가 되니까 요 따위 꼴이 될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뭐가 되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직선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이쪽은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양수의 꼴로 나오니까 기울기가 뭐야? 양수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어진 그래프가 6보다 작대요. 6은 어디에 있을까? 6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네. 그때의 범위를 갖다가 구하래요. 그때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때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b는 뭐가 될까요? 눈에 확 띄지. b는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네.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면 되겠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도 음수고 얘도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음수니까 바로 갑니다. 2-2x 플러스 3-3x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이 얼마일 때? 6일 때 x의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5x 홀라당 계산해서 홀라당 넘어가니까 얼마가 나와요? 계산이 안 되네. 3이 나오나? 3. 아이고 아닌데? 1이 나오나?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오냐. 나 뭐 틀린 것 같다.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 뭐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거는 너희들이 잘 수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은데 너희들이 나보다 계산 잘하잖아. 나는 계산 진짜 못해요. 막 틀려. 막 틀리는 부분 잘 이해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마무리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결론만 보고 베끼는 친구들 그러지 마시고 마무리 꼭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번입니다. 자, 부등식이 있네요. 부등식이 요 따위로 생겨 먹었고요.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래. 겁먹지 마세요. 어쨌든 x의 범위를 갖다가 구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부등호가 있으면 범위 구하고요. 문제 내기 귀찮으니까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부등호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절대값이 있고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첫 번째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면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3이 있고요. 등호 들어가야 돼. 절대값 x-1, 마이너스 2, 여기 뭐가 들어가? 3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지. 자, 여기에 있는 부분 여기에 자, 요 부분 사라지고요. 요 부분 사라지고 이항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1 절대값 x-1 이쪽은 얼마가 돼? 5 이렇게 된대. 학생들이 여기서 절대값의 특징을 갖다가 간과하는 친구가 있어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1이 의미가 있다 없다? 그렇지. 요 과정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항상 성립이야. 항상 성립되는 과정이 나중에 시험 볼 때는요,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이것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수학을 문제 풀 때 좀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습관은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실수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학적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겠네. 0, 그렇죠. 절대값 x-1 5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문제에서 이것이 관건이잖아.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것이 관건이니까 마이너스 5 됐니? 그렇지. x 마이너스 1 됐고요. 5 이렇게 되겠네.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이고요. x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할만하신가?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니 했더니 그랬더니 또 헤아려. 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헤아리는 거 아니야? 6 마이너스 4 양쪽에 등호 있으니까 플러스 1 저렇게 해가지고요 11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할만하죠? 할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몇 번이냐? 29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봅시다. 부등식이 있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이 있는 놈은 이쪽은 항상 뭐여야 된다고? 양수. 됐어요? 그러면 양수가 아닌 경우는 0인 경우하고 음수가 되는 경우잖아. 그럼 0을 때려 넣어봐. 0을 때려 넣어. 해가 있니 없니? 그렇죠. 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값이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해가 있잖아. 그 해가 없는 경우는 무슨 경우니? 라고 묻는 거라고. 어떻게 되는 경우야? 그렇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6-2k가 어떻게 돼?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K의 범위를 갖다가 구하여라. 홀라당 넘어가고 정리해 주니까요. K는 어떻게 돼? 3보다 커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 있잖아.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해가 존재하는 경우의 반대를 찾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생들은 그것을 실수라고 하지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한다고 꼭 해보세요. 실수를 연습할 때는 많이 발생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 보도록 하죠. 2차 부등식이 있어요. 2차 부등식, 해가 요 따위로 생겨 먹었대. 그럴 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정수의 개수는 문제 내기 귀찮아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어. 부등호니까요. x의 범위가 범위로 나오겠지요. 라고 하는 거지. 자, 주어진 식이 요 따위로 생겨 먹었다는 것은 이것을 보고 얘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얘를 갖다가 유추하여라 라는 이야기잖아. 어쨌든 주어진 식을 갖다가 찾아본다면 주어진 거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니?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핵심은 뭐라고요? 그렇지. 2차 부등식을 풀 때 핵심은 2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다른 짓 하지 마세요. 2차 함수를 그리는 거다. 머릿속에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자기가 아무리 수학을 잘하더라도 기본부터 접근하면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다.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내 수업이 쉽잖아. 뻥이에요. 어려워요. X축이 있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뭐냐면 양수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경우고 주어진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될 거라는 소리지. 그때 마이너스 1과 2 사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것을 방정식의 꼴로 표현하면 그렇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는 0이고 작은 쪽이라고 했으니까요. 는 0 대신에 무엇을 표현하는 거야? 는 0 대신에 그렇지. 작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네요.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거 대입해 가지고요. 부등식을 갖다가 풀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을 푸세요. 이거는 마무리를 잘 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번입니다. 31번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2차 부등식이 있어요. 해가 망측하게 생겨 먹었어. 해가 단 한 개 존재한대요.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짓 하라고요? 그렇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총 몇 가지다? 그렇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안 되면 그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사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다 찾는 거야. 다 찾으세요. 자, 이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경우가 있을 것이고, 됐지? 이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가 이 경우가 있을 것이고, 됐어요? 이 경우 다 찾았어요. 이 경우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 해가 단 한 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점을 몇 개 찍은 거, 그렇지, 한 개 찍은 거 어디에 있니? 이 경우잖아. 이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식으로서 표현해 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아래로 볼록한 경우니까 k-1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겠죠. 됐지?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났단 말이야. 한 점에서 만났을 때 너희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식은 판별식 D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에 대한 뭐가 나올까?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 방정식은 너희들이 푸세요. 풀어야 돼. 풀어.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답은 알려줬으니까 방정식 꼭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렇게 풀었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망하는 경우가 얼마냐면, 그렇지, K가 이 6개의 그림은 K가 K-1이 음수일 때와 K-1이 양수일 때라고. 그렇다면 K의 범위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잖아. K가 뭘까요?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K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다시 정리하면 K-1이 어떻게 되는 경우? 0인 경우.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거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 겁내 많아요. 그러면 K 값이 얼마야? K 값이 1이잖아. 홀라당 대입.
0되고요. 0되고요. 1이 0보다 작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것을 만족시키는 값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갖고 장난치는 인간 겁내 많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반드시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만 할 겁니다. 따라서 K는 뭐야? 1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체크. 중요한 건 아닌데 체크 하나 훅 틀리면 열받아요. 자, A가 B보다 커. 크대. 오케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느냐.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영역을 찾는 거지.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단 말이야. 요거는 요렇게 될 것이고 요것은 요렇게 될 것이고 그럼 해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네. 나 뭐 틀렸니? 틀렸어요. 여기 야 이렇게 틀리면 안 돼.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야. 요렇게 돼요. 따라서 얘는 틀렸어요. 이렇게 되겠지. 자, 연립부등식 이렇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접근해 보면 여기가 뭐가 있어?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나처럼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X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B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공통된 부분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없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단 말이야. X가 A보다 작아. X가 B보다 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해가 없다? 틀렸어요. 연립부등식 마찬가지로. 자, 이 문제는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A가 양이냐? A가 음이냐? 자, 이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도 없네요.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이건 다 따져줘야 돼. 0을 기준으로 여기에 B가 여기에 A가 있는 경우 여기에 B가 여기에 A가 있는 경우 이게 틀렸어요? 여기 A가 있는 경우 다 따져줘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래요. 뭐 이상한 짓거리 했다가 막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짓거리라고 하면 안 되지. 이상한 짓 내가 누군지 니들 어떻게 알자. 설명 잘 들으시고 헛소리였습니다. 자, 들으시고 얘는 어떻게 된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가 있고 B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를 냅다 붙여요. 그럼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되겠지.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얘가 전부라고. 그렇지?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의 관점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접근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A는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B는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지. X가 마이너스 A보다 커요. 이렇게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B보다 커요. 이렇게 될 것이고 공통된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B보다 커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5번은 맞으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 보도록 하죠.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갖다 구하여라. 겁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수학적 판단을 갖다가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보도록 하죠. 어렵다는 이야기는 다양하게 수학적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유형별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노력을 평상시 해야 돼. 그래야지 이따위 문제가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자, 주어진 문제 해석해 보도록 하죠. x-3이 있고요. x 플러스 1이 있어요. 됐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 완벽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요. 또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자, 정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마이너스 1 있고 0 있고 1 있고 2 있고 3 있고. 됐니? 내가 원하는 것은 요 사이에 있는 것들 요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x가 4가 있어. 4. 여기에 뭐가 있냐면 4가 있어요. x-a가 있고 x-4가 0보다 커요. 무슨 짓 하라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이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 큰 부분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A가 여기에 있는 경우잖아. 다시 말해서 A가 4보다 큰 경우는 얘 어디 갔니? 야, 너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지 멋대로 움직이고 지랄이야. 자, 미안.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 그렇다면 A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A는 이쪽에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갑니다.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요. 1개 포함하고요. 2개 포함하고요. 3개 포함했네. 그렇죠. 그럼 A는 어딘가에 있어야 돼? A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클 것이고요. 1보다는 작네요. 자, 끝까지 해야 돼. 나 뭐 틀렸니? 나 뭐 틀린 것 같은데? 에이씨 몰라. 뭐 틀린 것 같은데 틀린 거 부분 찾아주시면 땡큐. 땡큐. 자, 지금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0이 있을 것이고 A가 있을 것이고 1이 있을 것이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등호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체크하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체크하시고 문제를 갖다가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뭐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틀렸는지 잘 감이 틀렸어요. 여기서부터 해야지.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해야지. 미친 병신. 아이고, 미친 병신 새끼. 에이, 쪼다 새끼. 멍청한 새끼. 이따위로 가리키는 욕 먹는 거야. 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게 공통부호이잖아. 멍청한 짓 했어요. 따라서 1 A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둘 다 안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야.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등호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걸 확인하세요. 3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자, 부등식의 기본적인 생각은 2차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이고요. 2차 부등식이란 말이야.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짓을 하라고요?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는데 그래프가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그래프를 어디다 그려야 되느냐? 한 평면에다 그릴 수 있어야만 하겠죠. 나는 그래프를 못 그려요. 연습 개 많이 해야 돼. 그래 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을 위로 볼록하고요. y절편이 어라는 소리 2라는 소리니까 요 따위로 그려지겠네요. 뭐 해가 있겠죠. 그건 나한테 관심이 없고요. 두 번째 3x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볼록한 경우고요. y절편이 뭐예요? 4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뭐가 있는 거야? 4 이렇게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있을 때 항상 A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이 어딘가에 수많은 직선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확인하니?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래프 그리면 조금은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이렇게 되겠죠. 모든 정수의 합을 갖다가 구하세요. 35번입니다. 자, 일단 35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번 문제부터 또 다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0이 있고요. 2가 있어요.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항상 성립하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갖다가 구하여라. 최고 차의 개수가 뭐라고요? 양수라고요. 그리세요. 아래로 볼록하네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란 말이야. 근데 0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잖아. 일단은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네.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어떻게 있냐면 0부터 2 사이에 있대요. 0이 여기 있고요. 2가 여기에 있어야지 0보다 작은 범위가 될 거란 말이야.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fx를 뭐라고 놓을 거냐 하면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놓으면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뭘 대입해요? 0을 대입해.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될 것이고 뭘 대입해요? 1을 대입해. 걔도 뭐야? 그렇지. 8 플러스 2a 마이너스 a제곱이 어떻게 돼? 0보다 작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할만하니? 할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반드시 부등호가 들어가니 여부는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 달려왔더니 좀 힘드네.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무리 짓고요. 답오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필요한 부분 요소 잘 살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빠르게 풀었는데요. 다음에는 좀 천천히 해볼까 노력 중이야. 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박수 부탁해요.
좋아요, 구독은 필요 없어요.